우리 주변에는 항상 약속을 취소하는 친구가 한 명쯤 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너무 피곤하다. 다음에 보자고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가 나를 만나기 싫어하는 건 아닐까 오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사람은 당신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화려한 금요일 밤에 밖에 나가는 것보다 포근한 수면 바지를 입고 집에서 쉬는 것을 진심으로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당신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해 볼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이런 사람들을 따분하다고 말하지만 심리학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봅니다. 먼저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대화, 시끌벅적한 소리, 움직임, 사람들과 어울리는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즐거운 만남이라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그들의 에너지를 천천히 소모시킵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침묵, 평온함, 그리고 혼자만의 정신적인 공간입니다. 보통 이 모든 것이 충족되는 곳은 단 한 곳, 바로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집에 머문다는 것은 지루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방전된 나를 충전기에 다시 꽂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최적 각성 수준 이론이라고 부르며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합니다. 사람마다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극의 수준이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활동과 자극을 필요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자극만을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자극의 선을 넘어서면 정신적인 피로와 포화 상태가 찾아오고 잠시 어딘가로 숨어버리고 싶다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건 결코 게으르거나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신경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집에 있다는 것은 통제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 밖의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소음, 낯선 사람들, 갑작스러운 약속 변경, 영양가 없는 대화들, 그리고 요즘 무슨 일 하냐는 식의 흔하고 어색한 질문들 말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조명의 밝기, 소리, 방 안의 온도, 듣고 싶은 음악, 심지어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까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민하거나 불안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통제권은 사치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 그 자체입니다. 뇌가 진정으로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셈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창의성, 자기 성찰,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의 뇌는 깊은 생각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시끄러운 술자리에서 나오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고요한 정막 속에서 푹신한 소파 위에서 조용히 산책을 할 때 혹은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불현듯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연결해내며 떠오릅니다. 집에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곳은 생각하기라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 반대의 것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출, 여행, 파티, 다양한 경험, 그리고 최고의 인생을 즐기는 듯한 사람들로 가득 찬 소셜미디어까지 마치 끊임없이 밖으로 나도는 것만이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인생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완벽한 계획이 훨씬 더 단순한 것이라면요. 재미있는 드라마 한 편, 포근한 담요, 따뜻한 배달 음식, 그리고 그 어떤 의무도 없는 자유로운 시간. 누군가에게 이것은 우울함이 아니라 완벽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이유로 집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에만 있는 것이 조금 더 어두운 이면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 대인관계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 혹은 우울증일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집은 참 이상한 공간이 됩니다. 피난처인 동시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는 것이 진심으로 행복하고 편안해서 머무는 것인가요? 아니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버거워서인가요? 전자는 마음의 평온이지만 후자는 회피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집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소파 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 늦은 오후,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살 같은 것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 약속 장소로 바쁘게 달려가느라 눈치채지조차 못하는 그 작고 소중한 순간들을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낮은 자극에 대한 선호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자신을 즐겁게 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내면 세계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생각, 아이디어, 개인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끝없는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러니 만약 당신이 죄책감 없이 약속을 거절할 줄 알고 토요일을 온전히 혼자 보내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며 억지로 밖에 나가는 것보다 즐겨보던 드라마를 다시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어딘가 고장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었을 뿐입니다. 시끄러운 소음 대신 깊이를 화려한 구경거리 대신 평화를 선택하도록 말이죠. 이제 궁금해지네요. 당신은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집에 머무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회만 되면 밖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댓글로 솔직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심리학적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많은 것들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도 당신을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해줄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